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소빵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응급처치는 보통 이제 시험에서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개요를 보시면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네, 이거 여기서 즉각적이고 임시적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응급처치는 뭐다? 즉각적이고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다. 네.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2차적으로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 차후 의사의 전문 치료에 도움을 주어서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있죠. 그리고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제가 돈을 빌렸는데, 응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환불해 줬어요. 응구에게 환불해 줬습니다. 네. 응구에게 환불해 줬어요. 네, 첫 번째, 응급처치와 동시에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고,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돈을 빌렸는데 응구에게 다시 환불해 줬어요. 응구 환불. 네. 응구 환불. 그리고 여러분 그 응급처치 체계도에서 보시면 의식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 상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고 의식은 없는데 호흡은 정상이면 다시 회복 자세를 취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려도 응급처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고요. 성인의 일반적으로 혈액은 4 내지 6리터, 체중의 8%, 15 내지 20%의 출혈 시는 위험하고요. 30% 출혈 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은 뭐다? 고생합바. 네, 중요성은 고생단절. 응급처치는 기지상의. 일반 원칙은 응고환불. 네, 그래서 고생합바, 고생단절, 기지상의, 응고환불. 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네, 고생합바, 고생단절, 기지상의, 응고환불. 응고에게 환불해 줬어요. 네. 자, 고생합바 목적, 그 응급처치의 목적에서 고생합바는 뭐냐면 고통경감, 생명유지, 합병 예방, 빠른 회복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의 중요성의 고생단절은 고통경감, 생명유지, 치료기간 단축의 단, 그 다음에 의료비 절감의 절, 그래서 고생단절. 응급처치는 기지상이죠. 기도확보, 지혈처리, 상처보호, 그 다음에 이물질을 함부로 빼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응고에게 돈을 환불해 줬어요. 네, 응급처치 동시에 구조요청, 구조자 최우선, 환자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고요.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혈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 중요한 숫자를 큰 순서대로 해서 외웠다고 그랬죠? 30에 20에 15, 그 다음에 8에 6에 4, 30에 20에 15, 8에 6에 4, 30에 20에 15, 8에 6에 4.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면 혈액의 30%를 잃었을 경우에 사망하고요. 혈액의 15에서 20%는 위험하고 또 체중의 8%가 혈액으로 되어 있고요. 혈액량은 4 내지 6리터다. 자,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 증상은 앞저온저, 축구하다, 탈창, 호매기, 빠약불건, 동학반둔, 불안.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앞저온저, 축구하다, 탈창, 호매기, 빠약불건, 동학반둔. 네, 동학반둔. 네. 앞저온저, 네, 그 혈압이 떨어지고 또 체온도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축구하다, 탈창, 그 다음에 축축해지고 구토가 나고 탈수가 되고 그 다음에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하고 호흡 곤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반둔, 동공이 확대되고 반사가 둔감되죠. 그리고 불안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요 밑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탈창됐나 봐요. 탈창. 축구하다가 탈창. 네, 탈창. 출혈이 일어나면 뭐죠? 네, 축구하다가 탈창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림은 네, 동학반둔.
동학반둔 때문에 불안해요. 동학반둔. 네, 동학반란 주둔지. 동학반둔. 네. 동공이 확도되고 반사가 둔감되고 불안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동학반란의 주둔지에 동학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불안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 어떠한 증상이 있는가? 요 문제는 여러분, 네,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저, 온저, 축구하다, 탈창, 호매기, 빠약불곤, 동학반둔, 불안. 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아마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압박, 출혈이 났을 때 직접 압박은 산해주 6인치의 압박 붕대 가지고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혈대를 사용하는데 이 지혈대는 어떤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5cm 이상의 넓은 띠를 해서 출혈해서 5 내지 7cm 정도의 상부를 묶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괴사 위험이 있겠죠. 그래 무릎이나 팔꿈치 등 관절 사용은 금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착용 시간을 기록해야 되겠죠. 네,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자, 화상의 분류, 화상의 분류, 이거 여기서 또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네. 네, 화상의 분류. 요거 어떻게 외우시냐? 1표, 바홍의 흉하니, 1표 바홍, 흉하니, 2부진모, 상감수표, 3전피익은 가검, 건통하니, 네, 3전피익은 가검, 3전피익은 가검, 건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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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표 바홍, 흉하니, 1표 바홍의 흉하니, 네, 1도 화상은 표피 화상으로 피부 바깥층이 화상에 일어나는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네, 가장 큰 특징.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죠? 1도 화상의 가장 큰 특징은 홍반입니다. 홍반. 네, 홍반. 그리고 1도 화상은 흉터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1표, 그래서 1표 바홍, 흉하니, 자, 2부진모, 상감수표. 네, 2도 화상은 부분층 화상이고요. 진피에 모세혈관이 손상된 상태. 그 화상으로 손상돼서 감염의 위험도 있고, 수포가 발생하여 표피가 얼룩덜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부진모, 상감수표, 2부진모, 상감수표. 그러니까 3전피근 가건에 건통하니, 3전피근 가검에 건통하니, 네. 3도 화상은 전층 화상으로 피하 지방과 근육층까지 손상됐습니다. 피곤하죠? 네. 그 다음에 가죽처럼 매끈하며 검은색으로 되고 화상 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이 없다. 야, 이거 그 3도 화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통증이 없다는 거. 네. 통증이 없다. 그 다음에 피부가 가죽처럼 매끈하다. 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 환자의 이동 전 조치,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25년 2월 25일 날 그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상 환자 이동 전 조치로서 틀린 것은, 네, 이렇게 했는데, 조치를 보면서 뭐 화상이 되면 옷이 붙어서 옷을 잘라내면 안 되죠. 수건으로 닦거나 접촉을 금지하고, 1도 2도 화상인 경우에 실온, 저수압 상태에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해서 뿌려주고요. 3도 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대어서 열 전달을 막고 통증을 경감시켜주죠. 또 화상 부분에 오염이 우려 시에는 소독 거즈로 화상 부위를 덮어주고요. 수표는 터뜨리지 말아야 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심폐소생술의 원칙이 뭐죠? 각인이죠. 각인. 각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기억이 있죠. 그래서 각인을 그 영어로 뭐라 하죠? 캡이죠. 캡. CAB. 네, 캡. 순서가 캡이죠.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그래서 캡입니다. 캡. 여러분 미국 뉴욕 가시면 택시가 캡이잖아요. 캡. CAB. 캡. 네. 심폐소생술, 각인, 캡. 여러분 요 그림의 이미지를 보시면 또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뭐? CBA 아닙니다. CAB, 캡. 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공호흡이 있는데요. 이 인공호흡과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인데, 요것도 저는 이제 우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반신호가를 하게 되죠. 반신호가. 네, 요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신호가. 어깨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공하고,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10초간 호흡을 판단하고 가슴 압박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중요한 숫자를 제가 또 이렇게 큰 순서대로 해서 저는 요걸 외웠습니다. 120에 100, 90, 30에 5에 2에 1 이렇게 였어요. 120에 100, 90에 30, 5에 2에 1.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가슴 압박, 그 다음 5cm의 깊이, 그리고 90은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그리고 여기 30과 2는 가슴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5주기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큰 순서대로 해서 저는 처음부터 나열해서 외웠습니다. 120에 100, 90에 30, 5에 2에 1 이런 식으로 5에 2에 1. 자, 자동심장 충격기는 그 전원에 전원을 꽂고 키고 이제 패드를 부착하는데, 요 패드 부착하는 것도 그 시험 문제 항상 자주 나오죠. 네, 오른쪽은 빗장뼈 아래, 오른쪽은 여기 가슴에 빗장뼈 있잖아요. 예,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좌측에는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네, 중간 겨드랑이 선. 그 다음 심장 리듬 분석에서 2분 간격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심장 자동 충격기에서 손 떼는 순간은 손을 떼야죠. 네, 떼는 순간은 2번 있습니다. 몇 번? 첫 번째는 분석 중일 때 손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손을 떼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응급처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가 좋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팡팡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